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ARP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ARP에 대해서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 어떻게 ARP가 이용되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해하려고 조금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라우터가 이렇게 라우터는 장비가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라우터가 있으면 이 단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됐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단말의 IP는 1.1.1.100이라 한번 해보고 이 친구의 IP는 2.2.100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1.1.1.1 나중에 IP 주소를 배우시면 좀 더 이해하실 건데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라우터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분할하죠. 이렇게 네트워크 하나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 포트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분할한다 했고 이렇게 네트워크 포트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말들은 여기 스위치에 있으면 요 한 개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기존까지는 ARP를 할 때 요 내부 한 개 네트워크 내부에서 통신하는 것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친구가 이 친구랑 통신할 때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때는 ARP가 어떻게 되냐? 근데 실제 우리가 설명을 예전 처음에 이제 TCP/IP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까지 통신을 어떻게 본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계층 링크 데이터 링크가 있고 이계층 두 번 이렇게 띄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깡총 이렇게 띄워간다 해서 홉바이 홉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계층이 오면 여기서 네트워크를 절체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게 됩니다. 라우터에서는 자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RP 전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단말들은 여기 외부에 있는 통신할 때는 어떻게 되면 이 라우터를 맞아 거쳐가야 되죠. 그래야지 밖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말들이 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단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통신할 때는 어떠냐면 이 라우터를 경유합니까?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라우터 이거는 뭐냐면 외부로 나갈 때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라우터는 단말들은 그럼 외부로 나갈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 라우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네트워크 쪽에 연결된 이 라우터의 이 포트를 뭐냐면 우리는 포트의 IP를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러면 요 파란색은 누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죠?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죠. 요 IP 주소가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고 요 이 IP 주소가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입니다. 요게 디폴트 게이트웨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단말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단말과 통신 시 출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고 라우터 포트가 이 해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보시면 이렇게 어, 디폴트 게이트, 기본 게이트라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세팅 안 되더라도 동일 네트워크에 있으면 이게 세팅 안 되더라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 네트워크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세팅은 해 있어야지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거를 이제 실제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와 통신 시 ARP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라는 거거든요.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A가 B랑 통신할 때 ARP를 어떻게 보냅니까? ARP는 자 2.2.2.100에 가지고 있는 데서 나 맥 주소 알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ARP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뭘 보냅니까? 브로드캐스트로 보내죠. 브로드캐스트로. 자, 그러면 나는 얘랑 통신하고 싶어서 그래. A는 그러면 얘랑 통신하고 싶으니까 얘의 맥 주소도 알고 싶어 하면서 브로드캐스트로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브로드캐스트를 이렇게 뿌려버리는데 라우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다 여기서 죽여버리니까 얘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못 갑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ARP 통신이 발생한 리플라이가 절대 안 오죠.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절대 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혼자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쉽게 됐는데 이 통신하는 대상이 다른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기존 방식대로 ARP를 보내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통신은 실제 우리 TCP/IP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깡총 되는 거의 합이라 여기서 연결해 주는 거 합이라고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이까지 통신할 때는 자, A가 B랑 통신을 할 때는 이 3계층 주소 IP 주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까지 갈 때는 3계층 주소는 나 1.1.1.100에서 나 2.2.2.100 이 상규 주소는 위치, 네트워크 위치별로 가진 주소이기 때문에 이 주소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제 2계층 주소를 이렇게 붙일 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까지 여기서 이까지 가는 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으로 보면 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얘가 여기까지 보내주면 되고 또 얘가 여기까지 2계층에서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B고 요의 맥 주소를 제가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의 맥 주소를 D라. 자,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3계층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단간에 이렇게 종단까지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2계층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통신이다 보니까 요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구간에는 2계층을 A에서 C로 보냅니다. A에서 C. 자, 그러면 목적지가 2계층 먼저 나오니까 C로 보내고 A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렇게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3계층 주소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IP 주소는 A하고 B의 IP 주소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통신이니까 목적지가 B고 D에서 B로 간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라우터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앞쪽에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다 뜯어내고 다시 하죠. 다시 이걸 디캡슐레이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게 됩니다. 이게 라우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A가 B랑 통신하고 싶은 건 어떠면 이렇게 2계층에서는 합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나갈 때 요 뭘 알면 되죠? C의 맥 어드레스를 알면 되는 거죠. 라우터에. 그래서 결국 ARP를 어떻게 보냐면 얘가 외부로 나갈 때는 요 내부 안에 있는 단말하고 통신할 때는 얘의 IP 주소에 대해서 ARP를 보내지만 외부로 나가야 될 때는 얘가 아니라 요 라우터의 요 IP 주소 1.1.1.1에 대해서 그거를 ARP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ARP를 요청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청을 하고 나면 자, 요청을 하고 나면 그럼 응답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렇게 채워 넣게 됩니다. 여기서도 라우터는 다시 야 B 뭐야 이렇게 해서 D는 해서 채워 넣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와 통신 시 ARP는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보낸다?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의 IP 주소로 ARP 보내면 못 받는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낸다?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우터 요 포트의 IP로 ARP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A가 요게 요렇게 통신하고 싶은데 라우터에서 다른 네트워크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쪼개져 있는데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면 요렇게 요 한옵 두옵에서 깡총 뛰는 걸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요 상계층 주소는 끝까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얘 보시면 요 상계층 주소는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 상계층 주소는 일정하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양쪽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통신할 때는 이계층 주소는 뭘로 한다? 출발지 주소는 얘는 이걸로 하고 목적지는 얘의 주소. 요 구간에서는 출발 주소를 누구의 맥 주소? 얘의 맥 주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계층 주소는 요 링크별로 변하는 거죠. 링크별로. 근데 상계층 주소, IP 주소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통신인데 그래서 결국 요 이계층 주소는 결국 요 구간에서는 결국 얘는 요쪽으로 요 IP 주소로 ARP를 보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걸 앞에 예제를 다시 한번 들면 똑같은 거지만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친구랑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나는 10.2.1.5에 하고 통신하고 싶다. 그럼 이때 이 친구 IP 주소의 ARP 주소로
10.2.1.5에 대해서 이 IP 주소 IP 주소 가진 놈 맥 주소 뭐야 대답해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ARP는 여기서 차단해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깡총 화부로 보고 어떻게 보내냐면 이 라우터의 IP 주소 요걸로 AIP를 보내면 얘는 보낼 때 10.1.1.1에 대해 가진 놈 IP 너 맥 주소 뭐야 하면 이게 오겠죠. 이 값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까지 도착하면 하면 이 친구는 이제 그 IP 주소를 보면 요게 값이 나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얘가 10 얘는 10.2.1.5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10.2.1.5에 대해서 맥 주소 뭐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요 소스 IP부터 출발 요 공간은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단까지. 하지만 이 맥 주소는 변한다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얘에서 얘까지 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얘에서 얘까지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외부에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내부에도 있으면 자 내부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얘 IP에 해당하는 주소로 ARP 요청을 보내면 되고 외부일 때 누구한테 보낸다? 여기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단말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통신하는 대상이 내부에 있으면 걔의 IP를 보내면 되고 외부면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로 써야 되는데 그 내부인 거 외부인 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는 나중에 IP에서 보시면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의 판단한 법은 나중에 상배청 주소할 때 나올 건데 요것은 이제 어떻게 동일 네트워크가 있고 다른 네트워크인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 세팅할 때 보면 요 정보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가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서브넷 마스크도 이렇게 풀이하면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하게 돼. 익스클루시브 그 엔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엔드 연산. 엔드 연산은 마치 이제 1이면 1, 0이면 0, 0 1이면 0, 0, 0은 0. 마치 0이 하나 꼽혀 있으면 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꼽혀면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렇게 엔드 연산을 합니다. 엔드 연산은 요 엔드 연산 하게 돼 있고요. 하면 요 두 개 결과가 지금 같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 뭐냐면 아 다른 네트워크구나. 값이 다르면 다른 네트워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단말이 자기가 통신할 대상자를 처음에 딱 하면 통신이 발생하면 이걸 먼저 얘는 돌려본다는 겁니다. 돌려봐서 이게 같으면 뭐냐면 얘 통신하는 같은 우리 내역 안에 있으니까 얘 IP 주소로 ARP 요청을 보내고 아닐 때는 요 게이트웨이 IP로 요청을 보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이제 IP랑 이것들이 서로 막 맞물려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쪽이 최고 어려운 게 2계층 설명할 때 3계층 나오고 3계층 할 때 2계층 나오기 때문에 뭘 처음에 할 때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울 때는 이제 그때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힘드시겠지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ARP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명했는데 얘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있을 때 필요한 설정 값이고 요 ARP는 요 디폴트 웨이 값으로 ARP를 보낸다. 예,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